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와 신당역 사건 추모 현장, 광화문 역사물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에 동참해 다시 한번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와대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연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천태종이 남북교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불교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디지털 세계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다양한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펼쳐내며 관람객들을 화엄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식 임기에 앞서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비구니회와 신당역 사건 추모 현장, 광화문 역사물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공식 취임에 앞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어제는 전국 비구니회를 찾아 비구니회 대표 스님들과도 만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하실 일들이 참 많고 또 맡아 계시는 역할들도 너무나 막중하시고 해서 종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힘이 모아주지 않는다면 저 또한 무사치 못하리라 생각이 되고. 비구니회는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하는 선물을 전달하고 새 총무원장에게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비구니 스님의 종단 내 역할 확대, 교구별 비구니 공동수행시설, 요양원 건립, 선악원 도제 권리 제한 완화, 복지 전담부서 신설,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과 샤카디타 개최 지원 등입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의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진우 스님은 곧바로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의 추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행한 스님들과 함께 헌화를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희생자를 추모한 진우 스님은 종단도 여성, 취약계층 보호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고도 하고 여러모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그 예방을 다하지 못한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 진우 스님은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을 찾아 연표석과 설명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표석에 대해 불교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고 결정 과정에 종교 편향은 없었으나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논의를 거쳐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 천주교 순례길 등의 편향적 모습에 합의점을 찾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우리가 전법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고 우리 불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 모든 세계인,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편안과 피안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진우 스님은 공감, 소통, 포용으로 상징되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에 동참해 다시 한번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축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청와대 특별 전시를 관람하고 이웃과 사회 연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던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 드로잉. 세상의 모든 풍경을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로 표현하는 자칭 픽셀김 김현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인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 씨의 언니 영희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정은혜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청와대가 첫 전시 주제로 선택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특별전입니다. 오는 28일 취임을 앞둔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해탈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경지를 추구하는 게 우리 불교인데 우리 불교의 그 해탈된 마음을 우리 장애인들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기대했던 것에 100배, 1000배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2022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일환으로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특별전, 발달, 지체, 청각 등 장애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진우 스님의 특별전 관람은 다음 집행부의 운영 기조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장애인 축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는 장애와 비장애인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장으로 특히 이번 전시 주제가 편견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과 공감을 통한 어우러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와도 아주 내용적으로 밀접한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일부러 찾아왔고요. 장애인 분들의 그 마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종단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불편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첫 번째로 앞세운 진우 스님의 37대 집행부 운영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소외된 이후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숙고의 걸음이기도 한 겁니다. 취임에 앞서 교계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불교 현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진우 스님은 이웃, 사회와의 소통도 모색하며 37대 총무원 순항을 위한 준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2015년 이후 북한의 개성 영통사를 통한 남북 불교 교류와 민간 지원이 중단됐지만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천태종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남북 교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불교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가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해소와 불교 교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권 장관의 관문사 방문은 지난 7월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코로나 봉쇄로 민생 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꽉 막힌 남북관계 역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대화 단절은 적대적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한반도 문제에 국제적 접근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주도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경제 성장 이면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이념적으로도 양극화되고 있는 국내적인 도전과 과제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호소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공통모를 찾아서 거기에 좀 더 조금씩 더 해나가는 그런 초당적인 이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권 장관은 또 통일 정책은 정권을 떠나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보다 진화되고 진보된 이어달리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통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남북한 불교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천태종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드리기 전에 통일 부분을 우리 천태종에서 두드려서 오히려 강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개성 영통사에서 조불령과 공동으로 개최해오던 의천 대각국사 열반 달해제가 2015년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적 가르침에 따라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와 민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을 대승적 가르침을 따라서 극복해야 하고 우리가 두드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남북 교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천태종은 다음 달 28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성 문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의천 대각국사 열반 달해제와 통일문화제를 개최하고 남북 관계의 회복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디지털 세계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다양한 미디어 아트 기법을 통해 펼쳐냈는데요.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화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디지털 세계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3일까지 경내 곳곳의 디지털 세계로 물들이는 화엄 세계로의 초대를 준비하고 선보였습니다. 통도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털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홀로그램과 VR 등을 접목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매핑과 빛 오브제, 디지털 민화 특별전 등 총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의 메인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 매핑은 매일 저녁 7시 통도사 상보박물관 앞에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의 연출 기법을 통해 화음으로의 첫걸음부터 종착지까지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이어 통도사 무풍 한송로를 물들이는 빛 오브제와 초고 화질의 민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민화 특별전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화엄의 빛으로 물든 통도사를 바라보는 불자들도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통도사에 낮에만 주로 왔었는데 밤에 오니까 이렇게 절경이 너무 아름답고 다른 절에서 하지 않는 행사라서 새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미디어 아트 행사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명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통도사는 미디어 아트 화엄 세계로의 초대를 통해 행사장을 찾는 이들이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보편적 가치와 고유 가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도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는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통도사가 창건 설화, 통도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사찰의 디지털 기술을 더한 이번 행사는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고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첨단 기술을 통해 눈앞에 펼쳐 보인 화엄의 장이 되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동고당 문성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부산 해인정사 대웅보전에서 개최됐습니다. 해인정사는 어제 주지 수진 스님과 국가보훈처 강석두 공훈관리과장,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고당 문성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진 스님은 애국, 애민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초계와 같이 산화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고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친일 승려인 강대련을 쫓아내는 명고 축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문성 스님의 업적을 기려 독립유공자로 추서한 바 있습니다. 스님들의 설법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제시하는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어제 서울 방배동 BTN 불교TV 2층 무상사 법당에서 6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11개 강좌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
능인대학원대 백도수 교수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포교 방법을 강의합니다. 더불어 스피치 전문가들이 1:1 코칭으로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 신뢰를 주는 말하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6기에서 1인 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 강좌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강연과 마음챙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9일 서울 정동에서 열리는 위즈덤 2.0 코리아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마음챙김 명상 문화를 이끌고 있는 명상 어플 마보가 다음 달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위즈덤 2.0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위즈덤 2.0 코리아는 10여 년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마인드풀 컨퍼런스 위즈덤 2.0의 한국 행사입니다. 종교와 철학, 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물질 만능 시대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좀 삶을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는 그런 페퍼런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컨퍼런스 플러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토론회장인 컨퍼런스와 또 같이 그런 것들 좀 축하하는 축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테마로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삶과 일, 환경, 공존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읍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돼 퍼져나가는 세계 평화, 동료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연민의 리더십, 마음챙김으로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의 순환과 삶의 방식, 세계 최고 인재들의 집중력 훈련법, 마음챙김 등 4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위즈덤 2.0의 창시자인 소렌 고드해머,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 SIY 창시자 차드맹탄 등 국내외 연사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참여 연사와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걷는 지혜의 산책, 마보지기와 함께하는 마음챙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오프라인은 150명으로 참여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명상 혹은 요가 이 다양한 일에 이런 웰니스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내가 잘 살까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정신 건강과 이런 마음 챙김을 하면서 마보 유정은 대표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사회,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불교 문화순례를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 등 봉사자 120명은 어제 원주 구룡사에서 사찰 순례와 봉사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보인스님은 그간 코로나로 정체됐던 봉사활동이 이 자리를 계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1995년 창립해 현재 전국에서 2만 명이 활동 중이며 연불과 음악치유, 집수리, 목욕, 행정봉사 등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회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려자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사찰 순례를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단의 단합을 한번 더 다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남을 위해 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대한불교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 화이팅! 광주 원효사와 소원정사가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광주 남구청에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과 원효사주지 해청스님은 지난 15일 신도들과 함께 만든 사찰음식 도시락 180개를 광주 남구 이원식 부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나눔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사찰 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이원식 부구청장은 가장 근무 환경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맛있고 건강한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해 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북 성주 관운사가 지난 15일 성주대교 아래 낙동강변에서 가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생법회에는 관운사 주지 징암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해 방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관운사 주지 징암 스님은 방생하는 것 자체로 공덕이 있으며 방생을 하면 자신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되새길 수 있다며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관운사는 성주군 중심 사찰로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소인 가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신행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불법 홍포에 힘쓰고 있습니다. Woke the woods from a sleep, blew the wind through the trees, shook the dust from the leaves. Everything, this is gonna change everything. This is gonna change everything. This is gonna change everything.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